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궤도장비 정비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철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크다입니다. 이 문제는 주철의 특성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내는 문제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정답인 2번,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크다는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설명에 해당합니다. 주철은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철 내부의 흑연 조각이 인장 응력에 대해 취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보기들은 주철의 특성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일반적인 설명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정답으로 선택됩니다. 주철의 특성은 일반 기계공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므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핵심 원리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므로 단순 암기보다 원리 중심의 학습이 도움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구강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구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내마모성과 절삭성이 우수하다입니다. 이 문제는 공구강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내마모성과 절삭성이 우수하다이며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의미가 다르거나 일부만 맞는 설명입니다. 공구강은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 우수한 절삭성을 가져야 하므로 탄소 함유량이 높고 특소 합금원소가 첨가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갖는 핵심 의미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공구강의 특성은 일반 기계공학 분야의 핵심 주제이므로 관련 공식과 원리,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니켈의 특성 및 용도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니켈의 특성 및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스테인리스강의 합금 원소로 사용된다입니다. 이 문제는 니켈의 특성 및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스테인리스강의 합금 원소로 사용된다이며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의미가 다르거나 일부만 맞는 설명입니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의 주요 합금 원소로 사용되어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인성을 향상시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갖는 핵심 의미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니켈의 특성 및 용도는 일반 기계공학 분야의 핵심 주제이므로 관련 공식과 원리,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궤도장비 정비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순수물질의 상평형에서 트리플 포인트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순수물질의 상평형에서 트리플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 고체, 액체, 기체, 세 상이 평형을 이루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순수물질의 상평형에서 트리플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고체, 액체, 기체, 세 상이 평형을 이루는 점이며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의미가 다르거나 일부만 맞는 설명입니다. 삼중점은 순수물질에서 고체, 액체, 기체, 세 상이 동시에 평형을 이루는 특별한 점으로 물의 경우 0.01도씨, 611.657파스칼에서 발생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갖는 핵심 의미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순수물질의 상평형에서 트리플 포인트는 연력학 및 유체역학 분야의 핵심 주제이므로
관련 공식과 원리,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밀폐계에서 연력학 제1법칙의 수식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밀폐계에서 연력학 제1법칙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 Q-W는 델타 U입니다. 이 문제는 밀폐계에서 연력학 제1법칙의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Q-W는 델타 U이며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의미가 다르거나 일부만 맞는 설명입니다. 밀폐계에서 연력학 제1법칙은 Q-W는 델타 U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Q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열, W는 시스템이 외부에 하는 일,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갖는 핵심 의미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밀폐계에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연력학 및 유체역학 분야의 핵심 주제이므로 관련 공식과 원리,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랭킨 사이클의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랭킨 사이클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 압축기입니다. 이 문제는 랭킨 사이클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내는 문제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정답인 4번 압축기는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설명에 해당합니다. 랭킨 사이클은 증기동력 사이클로 보일러, 터빈, 응축기, 펌프로 구성됩니다. 압축기는 기체를 압축하는 장치로 랭킨 사이클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보기들은 랭킨 사이클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일반적인 설명에 해당하므로 4번이 정답으로 선택됩니다. 랭킨 사이클의 구성 요소는 연력학 및 유체역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므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핵심 원리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므로 단순 암기보다 원리 중심의 학습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궤도장비 정비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식에 관한 문제로 올바른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 Q는 W 플러스 델타 U입니다. 이 문제는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Q는 W 플러스 델타 U이며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의미가 다르거나 일부만 맞는 설명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공급된 열량 Q는 외부로 한 일, W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 델타 U의 합과 같다는 법칙입니다. 즉, Q는 W 플러스 델타 U로 표현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갖는 핵심 의미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식은 내연기관 이론 분야의 핵심 주제이므로 관련 공식과 원리,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디젤 사이클에서 오토 사이클과 다른 특징에 관한 문제로 핵심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디젤 사이클에서 오토 사이클과 다른 특징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정압 연소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디젤 사이클에서 오토 사이클과 다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정압 연소 과정이며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의미가 다르거나 일부만 맞는 설명입니다. 디젤 사이클은 정압 연소 과정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료가 분사되면서 연소가 일어나는 동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오토 사이클은 정적, 정용적 연소 과정을 가집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갖는 핵심 의미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디젤 사이클에서 오토 사이클과 다른 특징은 내연기관 이론 분야의 핵심 주제이므로 관련 공식과 원리,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BHP와 SHP의 관계로 옳은 것에 관한 문제로 핵심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BHP와 SHP의 관계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BHP, SHP입니다. 이 문제는 BHP와 SHP의 관계로 옳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기본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BHP, SHP이며 다른 보기들은 정답과 의미가 다르거나 일부만 맞는 설명입니다. SHP는 크랭크 축에서 발생하는 실제 출력이고 BHP는 동력계로 측정한 출력입니다. 축에서 동력계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므로 BHP, SHP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정답이 갖는 핵심 의미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BHP와 SHP의 관계로 옳은 것은 내연기관 이론 분야의 핵심 주제이므로 관련 공식과 원리, 실제 적용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